안녕하세요. 이슈반장 언변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큐텐 사태라고 불리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셜 커머스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자들은 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산다고 돈을 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고 또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믿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큐텐과 그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2023년 10월에 정산 주기를 2달 이상으로 길게 변경을 했는데, 최근인 올해 7월까지도 정산을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급기야 7월 22일에는 티몬이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을 하면서 판매자들이 이러다가 물건은 보내주고 대금은 못 받겠다, 서비스는 다 제공을 하고 돈을 못 받겠다, 아차 싶어서 구매가 완료된 상품들을 일괄 취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꽁꽁 숨겼던 이 문제가 소비자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펑 하고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알려진 큰 쇼핑몰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언론에서는 큐텐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려고 무리한 확장과 쇼핑몰 인수를 하다가 자금난을 겪게 된 게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큐텐의 구영배 대표라는 분이 예전에 지마켓을 성장시켜서 나스닥 상장에 성공시킨 인물이라고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기는 했죠. 그래서 본인이 경업금지 의무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큐익스프레스를 성장시켜서 나스닥에 상장시켜 보려다가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인수한 쇼핑몰들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돈이 안 나오는 쇼핑몰들을 계속 인수만 시키다 보니까 자금 흐름에 악영향을 끼친 거고요. 근데 쇼핑몰을 왜 인수를 하냐? 이 많은 쇼핑몰들을 인수를 하면 큐익스프레스는 물류회사인데 이쪽으로 물량을 다 몰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큐익스프레스의 매출이나 가치는 높아 보이겠죠? 그러면 나스닥 상장에 유리해지는 거죠. 특히 마지막으로 자회사인 미국계 이커머스 쇼핑몰인 위시를 인수하면서 자금난이 심화됐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뭘 해야 되냐, 그게 문제잖아요. 기가 막힌 게 어저께 국회 정무위원회에 구영배 대표가 출석을 해서 사람들이 의심만 했던 부분을 확인을 시켜줬어요. 아까 마지막으로 위시를 인수하면서 자금난이 심화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시를 인수할 때 2,300억 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큐텐에서 자금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한테 판매자들에게 줘야 될 정산금 400억 원을 빌려왔대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다 갚았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번에 이렇게 판매자들한테 정산하는 게 지연된 데에는 이건 문제가 없었다, 난 이미 다 갚았으니까 라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갚았다고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미 횡령해놓고 이미 사람 속여서 돈 받아서 사기 쳐놓고 나중에 돈 주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또는 그런 피해를 입으시고 나 그럼 이미 일부는 돈을 받았는데 고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미 돈을 갚거나 받았으면 그거는 민사상 채무가 해결이 되는 거지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미 내가 저 사람 돈을 신인관계에 의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임의로 소비해버린 거, 아니면 저 사람 사기쳐서 돈 받았다가 아예 혼날 것 같으니까, 고소할 것 같으니까 소심하게 갚은 거, 그거는 이미 잘못한 게 없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냐, 신인관계에 기초를 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또는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돈을 그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티몬 위메프가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아놨어요. 근데 그 돈 본인들 거예요? 아니죠. 수수료 외에는 원래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해줘야 될 돈이에요. 용도가 이미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줘야 될 돈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함부로 본인들이 정산 주기를 늘려놓고선 다른 데 유용했다가 돈 생기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금액은 모르겠지만 일단 구영배 대표가 400억 원만큼은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줘야 될 대금에서 사용을 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 사태에서 문제 한 가지, 이렇게 판매자들에게 줘야 될 대금을 함부로 사용한 것 외에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대량으로 상품권을 판매한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계열사들 인수하느라고 돈 많이 쓰고 판매자들에게 줄 대금도 없는데 소비자들한테 티몬캐시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현금 받아봤자 당장 써야 될 때 돈 나가고, 나중에 이분들이 물건을 실제로 샀을 때 그 티몬캐시 상당의 돈을 판매자들에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본인들 돈 없다고 은행 대출 받듯이 소비자들한테 티모캣이 확 끌어당겨 쓴 거라면,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죠. 내 변제 능력을 속인 거잖아요. 사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은행에서 이 사람 수입은 어떤지, 신용도는 어떤지,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조회해보고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돈 주잖아요. 소비자들은 그게 아니죠. 이 회사가 당연히 티모캣이 내가 사면은 이 돈 갖고 있다가 판매자들에게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자금난이 악화된 상황이란 걸 전혀 몰랐는데 그걸 속이고 판 거니까요. 이 부분은 아직 구영배 대표가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건 없는 걸로 보여요. 근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티몬과 UMF의 자금 상태와 현금 흐름 이런 거 봤을 때 이미 그때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잘 알면서도 티몬캣이 그렇게 대량으로 판 거다라고 하면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머지포인트 사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티몬 캐시가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것도 뭐 약 10% 정도를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티몬 캐시를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결제를 하면 물건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대량으로 팔렸던 건데, 예전에 머지포인트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머지포인트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를 해도 결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던 거죠. 결국은 그때 당시에도 1,000억 원 가까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과 사기가 동시에 인정이 됐고, 머지포인트 운영자들은 징역 8년과 4년을 각각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자들과 소비자들 일부는 고소고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큐텐 대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인 지분 매각하고 개인 재산 내놔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보겠다라고 하더니, 그리고 몇 시간 안 지나서인가요?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더라고요. 오히려 네이버나 시몬스 침대 이런 데에서는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물건을 그대로 보내주고 아니면 환불을 본인들이 해주고, 나중에 본인들이 따로 티몬과 위메프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나섰는데, 오히려 문제의 중심과 책임의 중심에 있는 큐텐 대표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더욱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는 행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기업회생하면 끝이냐, 이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회생을 하게 되면, 인가가 나면 채무액이 상당 부분 탕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사실 채권을 그대로 회수하기는 어려워. 상당 부분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회생에 동의를 안 해주고 아예 파산으로 가버리게 되면 전혀 채권을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회생에 동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회사 말고는 책임이 없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텐이나 티몬, UMF 경영진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사기 뭐 이런 것들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사 책임이 인정이 되면 이게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회생으로도 면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소멸시효만 계속 연장을 하는 한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다행이다, 뭐 나중에라도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들어보니까 큐텐 대표가 현재 뭐 70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거든요. 뭐 다른 재산 더 있을 수 있지만 요 재산 하나 있다고 놓고 볼게요. 그러면 나 피해 금액 1,000만 원인데 70억 원짜리 빨리 가압류 해놓고 환결문 받아서 집행하면 되겠다. 야호! 나만 피해자면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거의 2,000억 원 된다고 들었어요. 이 2,000억 원의 피해자가 다 이 70억 원짜리 아파트에 달려들면 피해 금액 얼마 회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가압류는 먼저 선점한다고 땡이 아니거든요.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예금이 있는데 500만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2명이 있어요. 2명이서 사이좋게 500만 원, 500만 원씩이니까 요 1,000만 원을 반반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런 500만 원짜리 채권자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럼 이 1,000만 원을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똑같으니까 3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333만 원씩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 돈은 회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2,000억 원이 넘잖아요. 근데 큐텐 대표 아파트는 70억 원이에요. 경매 가면 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절차는 실효성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5,600억 원 유동성을 투입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뜯어보면 당장 5,600억 원의 현금을 직접적인 지원금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 대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여요.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그래서 피해자 중에 판매자들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대금을 못 받고 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대금 빨리 정산 못 받으면은 자기들이 또 물건 사온 곳에다 돈 못 주고, 그럼 그것도 현금 자금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연달아 문제가 생길까봐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지는 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조속히 좀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완전 쿠팡 애용자거든요.
있거든요. 와우 회원이고 로켓 배송 없이는 못 사는데 쿠팡은 괜찮은 거겠죠?